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혈관외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향경이라고 합니다. 혈관외과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머리에 있는 뇌혈관, 흉곽 속에 있는 심장과 흉부 대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혈관들을 치료하는 과가 혈관외과입니다. 다리의 정맥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만성정맥질환이라는 병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성정맥질환은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정맥이 생긴 병이란 뜻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만성정맥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암의 1기에서 4기까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성정맥질환도 1기에서 6기까지 있습니다. 이 중 하지정맥류는 2기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정맥은 심장처럼 내부에 판막이라는 것이 달려 있어서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서 있을 경우에는 정맥피가 흐르는 방향은 발에서 심장 쪽, 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고장난 경우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정맥피가 거꾸로 다리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역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류가 지속되게 되면 정맥이 더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게 됩니다. 다리의 정맥은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피부로부터 얼마만큼 깊이 위치한 정맥에 정맥류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정맥류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피부에 가까운 정맥, 즉 작은 정맥이 늘어나게 되면 거미 모양, 대개 실핏줄이 터졌다라고 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고, 깊은 정맥, 즉 조금 더 큰 정맥이 늘어나면 흔히 힘줄이 튀어나왔다라고 말하는 지렁이 같은 모양의 정맥류가 보이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긴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과체중, 호르몬의 영향이나 이전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었던 경우 등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겉으로 혈관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증상이 있고 종아리가 천근만근 무겁다, 가렵다, 빵빵해지는 느낌이 있다 같은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정맥질환 중에 하지정맥류가 보이는 단계를 2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미 모양의 얇고 작은 정맥류가 보이는 단계가 1기, 하지정맥류가 2기에 해당됩니다. 다리가 붓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3기이고 복숭아뼈 근처가 검게 변하면 4기, 상처나 궤양이 생겼다가 나은 상태가 5기,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는 상태를 6기라고 합니다. 다리가 실제로 붓는 3기부터가 비교적 심한 상태라고 얘기하며 만성정맥 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튀어나온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으면 정맥 질환이 좀 더 심한 것일 수가 있고요. 또 아주 뱀같이 큰 정맥이 꿈틀꿈틀 나왔다 하더라도 다리가 붓거나 하는 다른 증상이 없다면 초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그냥 두어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또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관리를 꼭 해줘야 합니다. 다리에는 뼈 옆에 심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큰 정맥이 있고 피부 밑에 수많은 얕은 정맥들이 있습니다. 도로로 치면 국도나 골목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부정맥의 90% 이상의 혈액이 흐르고 겉에는 수많은 정맥들을 통해서 나머지 10% 정도의 정맥피가 다닙니다. 피부 밑에 있는 수많은 정맥 중에 비교적 큰 정맥이 양 다리에 2개씩 있는데 초음파로 이 정맥들을 검사해서 역류가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은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 여러 수술 방법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방법은 달라도 결국은 고장난 혈관들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고장난, 즉 역류가 있는 정맥에는 10% 중에서도 일부 혈액이 다닐 뿐더러 올바른 방향으로 혈액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은 없애도 혈액순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고장난 혈관을 수술적으로 아예 제거를 했지만 이 방법이 아프기 때문에 혈관을 아예 제거하는 것보다는 혈관을 막아서 기능적으로 없애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의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상 비교적 큰 혈관에 역류가 없고 피부 밑에 있는 작은 혈관들에만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경화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방법 외에도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 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에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이 같은 자세로 오래 계시는 것이 가장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압박 스타킹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압박을 해주게 되면 조이니까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속으로는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눌러주면서 발목 주변에는 압력을 많이 주고 위로 갈수록 압력을 적게 주기 때문에 피가 위로 갈 수 있도록 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동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진짜 피가 안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압력으로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보니 주변에서 본인의 경험이나 소문을 가지고 조언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재 상태를 알아보시고 관리하시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면 건강한 다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